네, 중국 증시의 한 주간의 흐름을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이 본토 A 주식을 소개해보는 열전 상하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유안타 증권 이충환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지난주에 중국 증시의 흐름을 짚어보죠. 지금 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 결론 같은 게 아무것도 안 나다 보니까 뭐 시장 움직임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최근 뭐 네. 양해가 개최가 됐지만은 양해 개최에 따른 어떤 효과보다는 단기 물량 부담과 같은 여러 가지 악재들 이슈가 더욱 부각이 되면서 지금 조정을 받는 양상인데 상해 종합증시 일봉 차트 한번 보면서 지난주에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 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상해 종합증시 일봉 차트입니다. 네. 상해 종합증시 같은 경우에는 춘절 효과가 지속되면서 3,300포인트까지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각종 악재가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3,3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지금 현재 3,200포인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3개월 만에 또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최대 정치 이벤트니 양회가 개최를 했죠.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인 이벤트와 어떤 정부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각가지 이슈가 지금 상해 흐름 약세로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살펴볼 수 있는 약세 원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도 볼 수가 있지만은 IPO 물량과 그리고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지난 수준보다 과도하게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 부담 압박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발표됐던 어떤 최근에 움직임을 보였던 위안화 달러 약세 상황을 보면은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어떤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3월 달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게 지난 달 대비해서 약 180%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약 70여 개 종목들에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량으로 치면 약 280억 정도 수량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물량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번 주죠. 24개 기업의 신규 IPO가 진행이 됩니다. 주로 3월 11일과 12일에 IPO 물량이 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 예상되는 IPO 집중 물량 같은 게 약 3조 위안 정도에 달합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의 단기 물량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 추세를 지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은 최근에 양회가 지속되면서 리커창 총리나 시진핑 주석의 언급을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양회 전인의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한마디를 했죠. 중국이 지금 노미날 정책 시대에 들어간 이상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것은 과학기술 개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IT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시진핑 주석도 이에 맞추어서 지난 연도에 핀테크 산업이 훌륭한 성과를 이뤘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핀테크 산업에 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살펴볼 수 있는 한 주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 관련주들이 조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달 환경보호나 아니면은 정주유통버스 같은 게 조금 상승 폭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중국에서 CCTV 전 앵커인 차이징이라는 분이 자비를 들여서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를 비롯해서 각종 어떤 컨텐츠에 올렸는데 이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약 하루 사이에 1억 정도 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 전역에 전 매체적으로 퍼지면서 중국 인민들의 환경보호에 관심을 조금 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양회가 개막했기 때문에 환경보호 관련된 어떤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강해지면서 환경보호주들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다음 같은 중신증권 한번 살펴보면은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나 증권주에 대해서는 아직 지속적으로 좀 어떤 매수세가 몰리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인대를 통해서 어떤 리커창 총리의 말을 들어보면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발걸음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IPO 등록 제도나 아니면은 위안화 환율 역외시장 건립 그리고 성강통 출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을 발전하고 개방시키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신증권을 비롯한 증권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저희 트레이더 신호 매수 3번 신호가 들었을 때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환경보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국영방송인, 중국의 국영방송인 CCTV의 기자죠. 기자 엄마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기자가 스모크 현상이 중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작성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어떤 환경 규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뭐 중국 정부는 다시 유튜브를 보지 못하게끔 좀 규제하는 방안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중국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가 중국에서 발표됐었던 지표들도 있었잖아요. 그 지표도 좀 짚어주시죠. 이번 주 전일이죠. 일요일 날 네. 중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2월 무역 수지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2월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606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2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8.9%나 상당하는 최대 무역 수지 흑자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과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4% 성장을 크게 뛰어넘는 모습이었었는데 이 외에도 뭐 무역 수지를 비롯해서 HSBC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PMI도 지난주에 발표했던 좀 개선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1%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물량 부담과 전일 발표했던 무역 수지에 대한 약간 왜곡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춘절을 전후했기 때문에 약간 계절적인 요소가 있어서 수출이 지난해보다 48.9% 급증을 하긴 했지만은 지난 연도 2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전망치로는 지속적으로 수출이나 수입이 조금 지표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절적 요소를 방안해서 최근에 2월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큰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소매 판매를 비롯해서 갖가지 뭐 CPI나 PPI 같은 주요 경제 정책들이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좀 확인하고 지나가려는 어떤 관망심리가 지금 시장에 퍼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중국 증시의 흐름 그리고 발표됐었던 지표 살펴봤고요. 관련주들이 과연 어떤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과연 중국 증시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 중에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예, 그렇죠. 네. 오늘 안내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항주 썬야드 공정이라는 업체입니다. 방금 제가 지난주에 가장 화두가 됐던 환경보호 문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안내드릴 항주 썬야드 공정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 산업과 환경보호 산업 두 가지를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산업의 성장에 따른 어떤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부분과 그리고 집진기 환경보호 관련 부분을 나눠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뭐 페트로차이나나 시노펙 같은 오일가스 업체들에도 지속적으로 결제나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환경보호 산업 부분은 집진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진기는 공기에 떠도는 먼지를 이렇게 다시 흡수해서 제거하는 이런 기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집진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집진기를 제조하는 업체 중에서는 항주 썬야드 공정이 지금 수출 같은 경우는 1위를 기록한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핀테크 산업에서 안내드렸던 항생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금융사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데 반해서 항주 썬야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을 넘어선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 같은 어떤 대형 오일가스 관련 업체들에도 지금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가 항생전자보다는 조금 더 좀 광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살펴볼 것 같은 경우는 항주 썬야드 공정에서 매출의 약 40%에서 50% 정도가 소프트웨어에서 나오고 있고 약 30% 정도가 또 환경보호 산업, 집진기를 통해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핀테크 산업과 환경보호 산업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정부의 어떤 정부 정책 그 발표의 움직임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핀테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뭐 베이징, 상해, 어떤 뭐 심천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정부 회의를 통해서 핀테크 산업 육성 관련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핀테크 산업 업체들의 어떤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인 토양이 마련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또 주목해야 될 멘트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의 부국장에 했던 멘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네. 중국 정부의 핀테크 산업에 관련된 어떤 태도가 변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월 6일이죠. 인민은행 영구국 국장이 한 언급을 다루면 핀테크는 소형 기업과 산농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데 유리한 금융 혁신이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인민은행 관료들의 핀테크 산업 관련된 언급을 살펴보면 뭐 관리 감독 관화나 어떤 개발 급진적인 개발에 따른 어떤 단점을 조금 완화하는 이런 쪽으로 좀 언급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했던 이런 인민은행 영구국 국장 멘트에 따르면은 중국 정부의 어떤 핀테크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태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항주 썬야드 공정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마련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해 과장 정보 기술이라는 모바일 소프트 업체를 최근에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약 75% 정도의 지분을 지금 인수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상해 과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핀테크, 원격 의료, 그리고 호텔 관광, 외식 여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업체, 핀테크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상해 과장에서 내놓은 어플이 있는데 뭐 오토 산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오토 통합 경영을 위한 모바일 솔루션 플랫폼을 최근에 출시를 했고 출시한 지 약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중소기업 고객들이 약 10만 기업 정도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런 모바일 솔루션 플랫폼 출시했던 이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수에 따라서 항주 썬야드 공정도 매출과 순이익의 레벨업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환경보호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농도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환경보호, 미세먼지나 어떤 매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 비용이 많이 출해가 되고 있고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DP의 3% 정도를 지속적으로 비용으로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발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보호 문제에 인민들의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대두시켰던 이슈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차이증의 그 환경보호 스모그 관련 영상이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정주 우통버스를 비롯해서 비화적, 전기전자 관련된 어떤 환경보호, 친환경 발전 자동차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스모그 관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어떤 뭐 발전 설비,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환경보호 관련 집진기를 제조하는 지금 말씀드린 항주 썬야드 공정 같은 게 지속적으로 관심이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항주 썬야드 공정의 한번 이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다음에 보시는 차트가 항주 썬야드 공정의 재무 차트 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살펴보면 2014년과 2015년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 20% 후반에서 30% 초반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매출액뿐만 아니라 지배주주 순이익 역시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약 30% 이상의 고공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언제 매매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음 저희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매수 시점 한번 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고 있는 차트가 항주 썬야드 공정의 지금 일봉 차트인데 후광통 개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였었지만은 최근에 지수 조정에 따라서 같이 조정 양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는 0번 신호가 출현되면서 지금 상승 트렌드를 살짝 소폭 하회한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조정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관망 신호 좀 대응을 하시다가 안개가 걷히고 매수 신호가 출현을 했을 때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다가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항주 선야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항주 선야드의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는데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뭐 0번 신호, 1번 신호, 3번 신호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 뭔가요? 저희 유한타증권 트레이더 매수 신호에 따르면은 매매 네. 신호를 색깔과 그리고 숫자로 표시를 해드립니다. 뭐 아까도 화면에 보셨다시피 0번에서 1번, 2번, 3번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매수 강도가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0번 신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력 매도의 시그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3번 신호 같은 경우에는 강력 매수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한주 썬야드 공정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가 2에서 3으로 넘어갔을 때가 좀 신호가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2015년 1월 달죠. 3번 신호가 출현했죠. 빨간색 3번 신호가 출현했기 때문에 강력 매수 시그널이 출현을 했고 그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0번 신호가 출현을 하고 2번 신호가 출현하면서 신호가 지금 자주자주 바뀌면서 약간 네. 좀 조정 양세를 보였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0번 신호가 출연을 하면서 네. 좀 안개 구간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 약간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약간 매수를 조금 보류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그 유한타증권의 HTM 시스템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0번, 3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알아듣기가 힘든 것 같아서 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만약에 그 유한타증권 HTS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유한타증권 이충환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